섭씨 60도 장렬하는 쿠웨이트 사막, 80년간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는 절망의 땅. 독일 최고 지질학자들, 이스라엘 사막화 전문가들, 심지어 MIT 공학팀까지 모두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그 순간 160cm 작은 체구의 한국 여성이 거대한 시추 장비와 함께 나타났고 사막 땅을 뚫고 솟구친 기적의 분수에 전 세계가 경악했다. 80년 절망을 깨부순 한국 기술의 충격 실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되어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물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정작 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는 정예림 서울대 환경공학과 교수입니다. 30년째 수자원 연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2022년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교수님, 쿠웨이트 정부에서 긴급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쿠웨이트라고요? 석유 부국 아닙니까? 무슨 일로 저를 찾는 거죠? 80년간 한 방울의 담수도 나오지 않는 사막 지역이 있어요. 주민들이 하루 500원으로 사먹는 물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국 기술을 원한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80년간 물이 안 나온다고요? 21세기에 그런 곳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현지 상황 브리핑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죠. 정부 회의에서 한국 기술 도입을 논의했는데 현지 부족장들이 완전히 반발했어요. 물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면서요. 아니, 사람이 목말라 죽어가는데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고요? 80년을 버텨왔는데 지금 와서 동양기술에 손 벌리냐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하겠느냐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정말로요.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체면 때문에 거부한다니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의뢰하는 겁니다. 성공하면 정부가 나서고 실패하면 모른 일로 하겠다는 조건이에요. 비공식이라니. 실패하면 저 혼자 책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조건이 있었습니다. 48시간 안에 결과를 보여달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추방시키겠다고 합니다. 48시간이요? 저는 3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48시간 안에 지하수를 찾으라니 이건 미친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현지 부족장이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물 한 모금 못 먹고도 80년을 버텼는데 지금 와서 한국 기술에 손 벌리자고 하느냐면서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걸까요? 통역관이 덧붙였습니다. 부족장 말로는 동양 여자 하나가 와서 자신들이 못한 일을 해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해요. 어차피 실패할 텐데 왜 창피만 당하냐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을 찾는 문제가 아니구나.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 동양인에 대한 시선, 여성에 대한 차별, 그리고 무엇보다 80년간 절망해온 사람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구나. 교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99%예요. 세계 최고 전문가들도 포기한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실패하면 한국 기술 전체가 무능하다는 낙인이 찍힐 거예요. 그리고 그 800명의 주민들은 영원히 절망 속에서 살아가겠죠.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물도 찾아드리죠. 과연 저는 이 불가능한 미션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80년간 한 방울도 나오지 않던 사막에서 기적의 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쿠웨이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시선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60cm도 안 되는 제가 대형 캐리어 2개를 끌고 나타나자 현지 관료들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이 여자가 해결책이라고요? 통역관이 속삭이듯 전해준 그들의 대화였습니다. 중동 최고 수자원 전문가들도 포기한 곳을 동양 여자 하나가 해결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화내봤자 상황만 더 나빠질 테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다짐했죠. 두고 보자고요. 여자라서 동양인이라서 무시하는 거라면 실력으로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현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현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정부 체면상 부른 거예요. 아,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럼 처음부터 왜 부른 거죠? 독일 팀이 6개월, 프랑스 팀이 1년을 조사했어도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사막화 전문가들까지 포기한 곳이거든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메마른 땅, 그리고 그 한복판에 초라하게 서 있는 작은 마을. 여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800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 80세 이상 노인들이고요.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이라 떠날 수 없다고 해요.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죽는 게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합니다. 80년간 물 한 방울 없이 버텨온 사람들, 하루 500원짜리 생수 한 병으로 온 가족이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 저는 마을을 둘러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어요. 노인들은 기운이 없어 보였고요. 물 배급은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 아침 7시에 트럭이 와서 1인당 생수 한 병씩 나눠줘요.
그게 하루 전부예요. 1리터로 하루를 버티다니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비를 설치하려고 하자 현지 인부들이 일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여자 보스 밑에서 일할 수 없다. 여자가 땅을 파서 물을 찾는다는 게 말이 되냐? 심지어 일부는 장비 근처에 오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설득해봤어요. 저는 3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믿고 도와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건 더 거센 거부였습니다. 30년을 해봤자 여자는 여자다. 우리 조상들도 못 찾은 물을 어떻게 찾는다는 거냐? 그때 한 늙은 부족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압둘 족장이었어요. 동양에서 온 여자여. 당신이 그 유명한 물 찾는 사람이라고 하더군.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림 교수입니다. 보기보다 예의는 바르구나. 하지만 말이다. 압둘 족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80년을 버텼다. 물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지. 그런데 지금 와서 외국 여자에게 구걸하라고 하는 게냐? 구걸이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협력이라고? 하하. 압둘 족장이 비웃었습니다. 좋다. 그럼 조건을 걸어보자. 48시간 안에 물을 찾으면 인정하겠다. 하지만 실패하면 즉시 떠나라. 좋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어요. 48시간.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중에 누군가가 제 장비를 망가뜨린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모른 척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구나.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과연 저는 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혼자서 망가진 장비를 고치고 있었어요. 손은 피투성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10살쯤 된 소녀가 서 있더군요. 누나, 뭐 하는 거야? 물을 찾고 있어. 너희를 위해서. 소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이 없다고 했는데 할아버지 말씀이 틀릴 수도 있지. 누나가 찾아볼게. 그때 소녀가 조그맣게 말했어요. 나도 도와줄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거부하는데 이 아이는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고마워. 그런데 이름이 뭐야? 누라야. 누라 압둘. 아, 부족장의 손녀였구나. 누라가 제 옆에서 장비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이게 뭐야? 지하에 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계야. 신기하다. 어떻게 땅속을 볼 수 있어? 저는 누라에게 쉽게 설명해줬어요. 음파를 보내서 되돌아오는 시간으로 지하 구조를 파악한다고요. 누라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물을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있을 거야. 누나를 믿어줄래? 누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압둘 족장이 나타났습니다. 누라야, 거기서 뭐 하는 거냐? 할아버지, 누나가 물을 찾고 있어. 압둘 족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장 집으로 들어가라. 누라가 울먹이며 제게 말했어요. 누나, 꼭 물을 찾아줘. 약속해. 저는 누라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할게. 반드시 찾아줄게. 누라가 집으로 들어간 후 압둘 족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자여, 아이에게 거짓 희망을 주지 마라.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 찾을 수 있어요. 80년을 찾아봤지만 없었다. 포기하라. 그때 제 탐지기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저는 황급히 화면을 확인했어요. 지하 150m 지점에서 뭔가 다른 지질 구조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게 지하수층일까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했어요. 시추를 해봐야 합니다. 압둘 족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헛수고할 텐데 뭐하러.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누라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시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현지 인부들은 여전히 비협조적이었지만 어쨌든 일은 해줬어요. 50m, 100m, 130m. 아직 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교수님, 아무것도 없어요. 인부들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140m, 145m. 여전히 메마른 모래만 올라왔습니다. 주변에 구경꾼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두 실패를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외국 기술도 별거 없네. 시간 낭비였어. 147m, 148m. 149m. 제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걸까요? 그리고 마침내 150m. 그 순간이었습니다. 쫄쫄쫄. 갑자기 파이프에서 뭔가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뭐죠? 뭔가 나와요. 인부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콸콸콸 맑은 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물이야, 물이야. 진짜 물이 나왔어. 현장이 순식간에 흥분의 도가니가 됐어요.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 물을 받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달아. 정말 달아. 짜지 않아. 담수야. 80년 만에 나온 물이야. 어떤 할머니는 그 물을 마시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걸 보다니. 압둘 족장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라가 달려왔어요. 누나, 정말 찾았구나. 약속 지켰어. 누라가 제 품에 안기며 기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정말 해냈구나. 80년 만에 기적을 만들어냈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어요. 물이 나온 지 6시간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 큰일 났어요. 조수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물이 멈췄어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요? 저는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아까까지 힘차게 솟구치던 물이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는 당황해서 장비를 점검했어요. 하지만 기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때 압둘 족장이 나타났어요.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부터 조작이었던 거 아니냐? 미리 물을 숨겨놨다가 쇼를 한 거지. 조작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압둘 족장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럼 왜 멈췄느냐? 진짜 지하수라면 계속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왜 멈춘 걸까요?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속임수였구나. 처음부터 믿으면 안 됐어. 외국 기술이라는 게 다 거짓말이야.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때 압둘 족장의 둘째 아들 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이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하심의 눈빛이 위험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희망 고문을 했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예요.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하심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끝났어요. 약속했잖아요. 48시간 안에 결과를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하심이 삽을 들고 제 장비 쪽으로 다가왔어요. 이 가짜 장비들부터 치워야겠어. 안 됩니다. 장비를 망가뜨리면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심은 이미 삽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쾅! 제 소중한 탐지기가 산산조각 났어요. 안 돼. 저는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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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추 장비마저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하지만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잘했다 하심. 사기꾼을 혼내줘야지. 저는 그 순간 절망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구나. 정말 실패한 거구나.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만해. 돌아보니 누라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하심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누라야 비켜. 안 비켜. 누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 아이야 속으면 안 되지. 속은 게 아니야. 정말 물이 나왔잖아. 누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저씨들이 뭔가 잘못한 거야. 누나 잘못이 아니야.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혹시 정말 누군가가 방해 공작을 한 건 아닐까요? 밤중에 장비를 망가뜨린 것처럼 이번에도 뭔가 조작을 한 건 아닐까요? 저는 급히 시추공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시추공 입구에 큰 돌덩어리가 끼워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누군가 일부러 막아놨어요. 저는 돌을 빼내려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혼자서는 안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돌만 빼내면 물이 다시 나올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누라가 달려왔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누라야 위험해. 괜찮아. 같이 해보자. 누라와 저는 힘을 합쳐 돌을 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나도 돕겠다. 한 명의 젊은이가 다가왔어요. 나도. 한 명. 2명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20여 명이 함께 힘을 합쳤어요. 하나, 둘, 셋, 쿵! 돌이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콸콸콸 물이 다시 힘차게 솟구쳐 올라왔어요. 우와, 정말 나왔어.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압둘 족장이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물을 찾은 거였구나. 물이 다시 솟구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압둘 족장이 제게 다가와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혜림 교수 미안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충분히 의심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압둘 족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양 사람이라서 여자라서 무시했죠. 그때 누라가 뛰어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누나,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어? 한국에서는 다 배울 수 있어. 누라도 공부하면 할 수 있어. 누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나도 누나처럼 될 수 있어? 물론이지. 한국에서는 여자든 남자든 똑같이 공부할 수 있거든. 그 말을 들은 압둘 족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여자도 이런 일을 한다고요? 네, 많은 여성들이 과학자, 엔지니어로 일해요. 제 연구팀만 해도 절반이 여성입니다. 압둘 족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남자들은 뭐합니까? 같이 협력하죠.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기회에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특히 물 부족 문제는 우리도 겪었던 일이라 해결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한국도 물이 부족했습니까? 네,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도 매우 가난했어요.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웠죠. 압둘 족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갖게 된 겁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제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한국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화면에는 초가집과 흘길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변했고요. 서울의 야경 사진을 보여주자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우와, 정말 같은 나라예요? 네, 같은 나라입니다. 교육과 기술 개발에 모든 걸 걸었거든요. 그때 하심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죠.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앉아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하면 된다는 정신이 강해요. 저는 한국의 기술 발전 사례들을 하나씩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 1위예요. 반도체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스마트폰도 전 세계에서 사용하죠.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개발한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수백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죠. 압둘 족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포기하지 않았군요. 네,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하고 싶어 해요. 그때 누라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누나, 나도 한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어? 물론이지. 한국에는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해요. 압둘 족장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기초부터 시작해야 해요. 수학,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해요. 저는 제 가방에서 작은 태극기를 꺼냈어요. 이게 한국 국기예요. 태극기라고 부르죠. 무슨 의미예요? 조화와 균형을 뜻해요. 서로 다른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더 큰 힘을 만든다는 뜻이죠. 마치 우리가 방금 한 일처럼요. 맞아요.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우리도 한국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먼저 이 물을 잘 관리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해요. 저는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 워터 시스템이라는 걸 사용해요. 물의 양과 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죠. 그게 뭐예요? 컴퓨터로 물의 상태를 24시간 체크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려주죠.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우리도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물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구나. 한국의 빠른 발전 비결은 바로 이런 정신이었어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제게 사과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수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처음에 무시해서 미안해요. 여자라고 무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한 명씩 다가와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압둘 족장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동양 사람들을 무시했죠. 특히 여자는 더더욱요. 압둘 족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여자는 집에서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바깥 일은 남자가 하는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문화의 차이니까요. 하지만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실력은 성별과 상관없다는 걸 교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때 하심이 다가왔어요. 어제 제 장비를 부순 그 사람이었죠.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심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사기꾼이라고 단정해버렸죠.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하심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80년간 우리 남자들이 해결 못한 문제를 외국 여자가 해결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 그런 마음이었군요. 네, 정말 어리석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건데 누가 해결하는지에만 신경 썼죠. 저는 하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심 씨, 그런 마음은 당연해요. 누구나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님 덕분에 깨달았어요. 진짜 자존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때 마을의 다른 여성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희에게도 물어볼 게 있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말 여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질문을 한 여성의 이름은 파티마였어요. 새 아이의 엄마였죠. 물론이에요. 파티마 씨도 하고 싶다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공부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의지죠. 파티마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그럼 저도 물 관리하는 일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오히려 여성이 더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주변 남성들이 웅성거렸어요. 여자가 더 세심하다고. 네, 한국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정밀한 기술 분야에서 일해요. 반도체 공장, 정밀기계 분야에서 여성 비율이 높거든요. 압둘 족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한국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못한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서로 다른 장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섬세하죠.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때 누라가 손을 들었어요. 누나, 그럼 나도 커서
누나처럼 될 수 있어? 물론이지.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해. 공부가 어려워. 처음에는 어려워.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점점 쉬워져. 누라가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누나처럼 물 찾는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압둘 족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누라야,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니? 응, 할아버지. 나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압둘 족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교수님, 이 아이가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기초 수학과 과학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영어도 배워야 하고요. 여기서도 가능한가요? 기초는 가능해요. 하지만 전문적인 공부를 하려면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하죠. 그때 파티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교수님, 혹시 저희가 한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한국에는 외국인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요? 네, 한국 정부에서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압둘 족장이 깊게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편견이라기보다는 경험이 부족했던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동양 사람이라서 여자라서 못할 거라고 단정했죠. 하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정작 중요한 건 실력과 마음인데 말이에요. 저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편견이란 게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구나. 중요한 건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이 시작돼요. 무슨 일이요? 이 물을 영원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마을에도 이런 기적을 전해주는 일이고요. 압둘 족장이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제는 성별이나 국적이 아니라 실력으로 판단하겠어요. 드디어 진정한 협력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단순히 물을 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을 전체를 바꿔보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이제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을 설치해볼까요?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이 뭐예요? 누라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컴퓨터와 센서를 이용해서 물의 양과 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거야.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IoT 센서들을 꺼냈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물속의 성분을 분석해줘요. 염분, 세균, 미네랄 함량까지 모든 걸 체크하죠. 하심이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물이 나빠지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건가요? 맞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스마트폰 앱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현재 물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나와요. 화면에는 각종 수치들이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 기술을 여러분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저는 파티마에게 다가갔어요. 파티마 씨, 이 시스템 관리를 맡아보시겠어요? 저요? 하지만 저는 기계를 잘 몰라요.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파티마에게 기본적인 조작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상태를 볼 수 있어요. 파티마가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 정말 나와요. 이제 이 숫자가 빨간색으로 바뀌면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 있는 매뉴얼대로 하시면 돼요. 간단한 정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파티마의 자신감이 점점 커지는 게 보였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사실 이런 일은 여성이 더 잘해요. 꼼꼼하고 세심하거든요. 그때 압둘 족장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처음에는 투자비가 필요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이죠. 저는 계산기를 꺼내서 설명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생수 사는데 드는 돈이 한 달에 얼마예요? 집당 약 15만 원 정도요. 마을 전체로 하면 월 1억 2천만 원이네요. 연간 14억 4천만 원이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썼나요? 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유지비는 연간 1억 원 정도면 충분해요. 그럼 13억 원 이상 절약되는 거네요. 하심이 계산을 빠르게 해냈어요.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기술을 배워서 다른 지역에도 보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이 마을이 물 기술의 허브가 될 수 있어요. 중동 전역에 기술을 수출하는 거죠. 압둘 족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정확해요. 한국도 처음에는 선진국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입장이 됐죠. 그때 누라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누나, 나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지. 누라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 저는 누라에게 작은 태블릿을 건넸어요. 이거 누라 거야. 여기서 공부할 수 있어. 정말이요? 저만의 컴퓨터예요? 응, 한국어, 영어, 수학, 과학 모든 걸 배울 수 있어. 누라가 태블릿을 소중하게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도 다가왔어요. 우리도 갖고 싶어요. 그럼 모두 함께 공부해볼까? 마을에 작은 학교를 만들어보자. 저는 빈 건물 하나를 가리켰어요. 저기를 교실로 만들어서 누라가 선생님이 되는 거야. 제가 선생님이요? 누라가 깜짝 놀랐어요. 응. 누라가 먼저 배우고 다른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압둘 족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지식이 계속 전해지겠네요.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요. 처음에는 단순히 물만 찾아주고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마을의 미래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교수님이 저희에게서 뭘 배우셨다고요? 파티마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진정한 협력이 뭔지 배웠어요. 그리고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빠른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압둘 족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교수님께 많이 배웠어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법을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이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씨앗이 될 거예요. 저는 마을을 둘러보며 확신했어요. 이곳이 중동의 물기술 중심지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거라고요. 3년 후 저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풍경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그 마을이야? 사막 한복판에 초록색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누라였어요. 이제 13살이 된 누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예림 선생님, 정말 오셨네요. 누라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누라야, 한국말이 이렇게 늘었구나. 매일 공부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큰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제가 카타르 국립대학교 조기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정말 13살에? 네. 물공학과에 입학하기로 했어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거든요. 저는 누라를 꼭 안아줬어요. 3년 전 그 작은 소녀가 이렇게 성장하다니. 마을로 가는 길에 누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이었어요. 마을 입구에는 큰 간판이 서 있었습니다. 중동 물기술연구센터. 이게 뭐야?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을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와서 공부해요. 마을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어요.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 중앙에 있는 아름다운 분수. 이 분수가 선생님이 찾아주신 그 물이에요. 분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야? 아프리카,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온 공학자들이에요. 우리 기술을 배우러 왔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3년 전만 해도 도움을 받던 마을이 이제는 다른 나라를 가르치고 있다니. 그때 압둘 족장이 나타났습니다. 한결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정예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족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교수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압둘 족장이 자랑스럽게 마을을 소개해줬어요. 지금 우리는 월 3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3억 원이요? 네. 물기술 컨설팅, 장비 수출, 교육 프로그램으로요. 정말 놀라웠어요. 가난했던 마을이 이제는 수익을 내고 있다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 17개국 43개 지역에 우리 기술을 전수했다는 거예요. 43개 지역이나요? 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호주 내륙, 남미 건조지대까지 우리 기술이 퍼져나갔어요. 그때 파티마가 나타났어요. 이제 마을의 수석 기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20명의 팀을 이끌고 있어요. 20명이나? 네. 모두 여성 기술자들이에요. 이제 우리 마을에서는 여자가 더 많이 일해요. 파티마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걸 보세요. 파티마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우리가 개발한 물 관리 앱이에요. 지금 전 세계 50만 명이 사용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물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해요. 이 앱으로 연간 1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다니. 그때 하심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도 이제 한국 회사와 합작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국 회사와요? 네. 사막 지역 특화 정수 시설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하심의 명함을 받아보니 중동 마이너스 한국 워터테크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모든 게 이렇게 발전하다니. 그때 누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가장 중요한 걸 아직 안 보여드렸어요. 뭔데? 누라가 저를 이끌고 간 곳은 마을 뒤편 언덕이었어요. 그곳에는 작은 기념비가 서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17일, 한국의 정예림 교수가 이곳에서 기적의 물을 찾았다.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마을을 바꾸었고,
한 마을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었다. 기념비 밑에는 작은 타임캡슐이 묻혀 있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날 선생님이 처음 찾은 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쓴 편지들도요. 누라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3년 전 선생님이 저와 약속했잖아요. 꼭 물을 찾아주겠다고. 기억해. 그 약속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와 약속하고 싶어요. 무슨 약속? 전 세계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이요. 누라의 눈빛이 3년 전 제 눈빛과 똑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히 물을 찾는 게 아니었구나. 꿈을 심어준 거였구나. 누라야, 그 약속 꼭 지키렴. 네, 약속할게요. 해가 지면서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3년 전 어둠에 잠겨있던 마을이 이제는 희망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압둘 족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물도 물이지만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셨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러분이 저에게 진정한 성공이 뭔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축제는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어른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춤을 추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가득한 희망의 미소. 비행기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물을 찾는 것은 기술이었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진정한 기적은 물이 솟는 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꿈을 갖게 되는 순간이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누라는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 저보다 더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요? 80년간 메마른 땅에서 솟은 건 물만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고 꿈이었고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포기하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편견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드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